만약 어느 날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이 10만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짜장면은 여전히 8,000원입니다. 햄버거 세트는 1만원 정도이고 피자나 족발 가격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달비와 월급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치킨만 한 마리에 10만원이 됐습니다. 원인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에서 병아리의 부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탉이 낳는 알의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알에서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나는 비율이 이전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질병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닭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쉽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닭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마트에서 생닭이 품절되는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농장들은 남아있는 닭을 최대한 보존해야 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닭까지 모두 식용으로 판매하면 다음 세대의 병아리를 생산할 닭이 남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닭의 도축량을 제한했고 시장에 공급되는 닭고기의 양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치킨집이 공급받을 수 있는 닭의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치킨값은 처음에는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싸다고 불평하면서도 가끔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만원, 7만원을 지나 마침내 한 마리에 10만원이 됐습니다. 배달앱에는 믿기 어려운 가격이 표시됐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99,000원, 양념치킨은 105,000원, 반반치킨은 11만원, 순살로 변경하면 2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콜라와 치즈볼 같은 사이드 메뉴까지 더하면 결제 금액은 13만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처음 가격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음식을 먹지.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은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치킨이 아무리 맛있고 익숙한 음식이어도 한 끼에 10만원을 지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4명의 가족이 치킨 한 마리를 먹을 돈이면 피자를 여러 판 주문하거나 고깃집에서 식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치킨 대신 탕수육이나 족발, 햄버거, 돈가스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을 자주 먹던 사람도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다른 메뉴에 적응했습니다. 배달앱의 인기 순위에서도 치킨은 빠르게 밀려났습니다. 과거에는 금요일 저녁마다 치킨집 주문이 폭주했지만 이제 치킨집의 주문 알림은 좀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치킨값이 10만원이 됐다고 해서 치킨집이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닭고기를 공급받는 가격 자체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를 팔아도 예전보다 이익이 특별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이전의 몇 분의 1로 줄었습니다. 결국 동네 치킨집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게는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튀겨 팔았습니다. 메뉴판에서 치킨을 없애고 돈가스나 탕수육 전문점으로 바꾸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양념과 튀김 기술을 활용해 버섯튀김이나 두부튀김을 판매하는 가게도 나타났습니다. 치킨 브랜드들도 매장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전처럼 동네마다 치킨집을 운영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만원이어도 치킨을 사 먹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가끔 주문했습니다. 생일이나 합격, 승진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큰 마음 먹고 치킨을 선택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킨 한 마리가 지나치게 비싼 음식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소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크게 줄어든 채 일부 사람에게만 남았습니다. 평범한 야식이었던 치킨은 특별한 날에 먹는 고급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치킨을 주문한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닭다리를 잘라 가족끼리 나누기도 했습니다. 먹다 남은 치킨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데워 먹거나 남은 살을 잘게 찢어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뼈에 붙은 살까지 깨끗하게 발라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이렇게 치킨을 특별식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일에도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10만원을 쓸 바에는 소고기를 먹자. 그 돈으로 가족 외식을 하는 게 낫다. 치킨은 수많은 특별식 가운데 하나가 됐을 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치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진짜 닭고기로 만든 치킨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체 치킨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킨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치킨 한 마리에 10만원을 지불하는 것이 낭비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치킨 한 마리에 10만원은 너무 아깝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술을 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나는 10만원이 있어도 절대 치킨에는 안 쓴다.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치킨은 추억이 담긴 특별한 음식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튀김 요리일 뿐이었습니다. 치킨을 먹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주문한 사진은 특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치킨 2마리. 그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20만원이면 여행을 가겠다.
저 돈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치킨이 비싸졌다고 해서 모두가 치킨을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치킨을 자랑하는 모습을 오히려 철없는 소비로 바라봤습니다. 반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급 치킨 전문점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차피 한 마리에 1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더 좋은 품질의 닭을 먹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급 치킨집에서는 닭이 어느 농장에서 자랐는지 설명해줬습니다. 한 마리의 크기와 품종, 숙성 방식도 강조했습니다. 치킨은 종이 상자가 아니라 고급 접시에 담겨 나왔고 직원이 부위별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게를 찾는 사람은 전체 소비자 중 극히 일부였지만 일정한 수요는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저렴한 대체 치킨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콩과 버섯, 밀, 단백질을 이용해 닭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만들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으며 양념을 입히면 진짜 치킨과 비슷한 맛이 났습니다. 가격은 한 마리에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짜 치킨이라고 불렀습니다. 닭고기도 없는데 어떻게 치킨이야? 아무리 비슷해도 진짜 맛은 못 따라간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진짜 치킨 한 마리를 살 돈이면 대체 치킨을 5마리나 살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거나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대부분 대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맛이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 사람이 부담 없이 나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 치킨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치킨 대신 돼지고기 튀김이나 생선 튀김을 먹었습니다. 치킨과 비슷한 음식을 굳이 찾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이 차지하던 자리는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여러 음식으로 나뉘었습니다. 누군가는 대체 치킨을 먹었고 누군가는 피자를 먹었으며 누군가는 집에서 간단한 안주를 만들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치맥 문화도 점차 약해졌습니다. 야구장이나 축구 경기장에서 10만 원짜리 치킨을 사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감자튀김과 소시지, 돼지고기 튀김이 치킨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치킨을 판매하는 매장도 일부 남아 있었지만 한 마리를 통째로 팔기보다 한 조각씩 판매했습니다. 닭다리 한 개에 3만 원, 날개 2조각에 2만 원, 가슴살 한 조각에 1만 5천 원. 사람들은 정말 먹고 싶을 때만 한두 조각을 샀습니다. 한 마리에 10만 원을 쓰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한 조각 정도는 경험해보고 싶다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작은 치킨 조각을 넣은 도시락이 고급 상품으로 판매됐습니다. 일반 도시락보다 비쌌지만 치킨 한 마리를 구매할 필요 없이 소량만 맛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치킨 맛 과자나 치킨 양념을 이용한 음식도 늘어났습니다. 실제 닭고기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치킨의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세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치킨값이 저렴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때는 주말마다 치킨을 시켜 먹었어. 한 번에 2마리를 주문한 적도 있었지. 아이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다고요? 부모는 그때 치킨이 2만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과거의 치킨 문화는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치킨값이 10만 원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진짜 치킨을 거의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모두 진짜 치킨을 먹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치킨과 돼지고기 튀김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생일에 진짜 치킨을 사주겠다는 부모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으로 피자하고 햄버거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부모에게는 치킨이 추억의 음식이었지만 아이에게는 단지 비싸기만 한 음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이나 명절 문화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부 고급 결혼식에서는 닭고기 요리가 제공됐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명절 선물로 치킨 교환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식에서는 여전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닭고기가 없다고 해서 결혼식 음식을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닭고기를 대신할 음식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킨값이 비싸진 초기에는 뉴스와 인터넷에서 매일 치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관심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치킨 없는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과거에는 치킨이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매우 비싼 하나의 메뉴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할인 행사가 열리면 관심이 몰렸습니다. 10만 원짜리 치킨을 7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나오면 평소보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7만 원도 여전히 비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싸졌다고 해도 7만 원인데 굳이? 오랜만에 한번 먹어볼까? 사람마다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랜만에 치킨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주문했고 다른 쪽에서는 할인 광고를 보고도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병아리의 부화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닭의 개체수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닭고기가 늘어나면서 치킨값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10만 원이었던 치킨은 8만 원이 됐고 몇 년 뒤에는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치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다른 음식에 적응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5만 원짜리 치킨을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비싸다며 외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치킨집들은 소비자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2마리를 주문하면
두 번째, 치킨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거나 대체 치킨과 진짜 치킨을 섞은 세트 메뉴를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치킨 값은 한 마리에 3만 원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쌌지만 10만 원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가격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시 치킨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치킨 시장은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치킨집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음식점이 들어섰고 사람들의 입맛과 습관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오랜만에 진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부모는 치킨 상자를 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주말 저녁마다 아무 고민 없이 치킨을 시켜 먹던 시절, 축구를 보며 닭다리를 들고 웃었던 시절, 부모는 아이들에게 치킨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조각을 먹고 말했습니다. 맛있기는 한데 3만 원이면 그냥 다른 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부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치킨이 다시 저렴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뀐 사람들의 생활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치킨값이 10만 원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무리해서 치킨을 사 먹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완전히 포기하고 누군가는 대체 음식을 찾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먹겠지만 과거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음식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치킨집은 크게 줄어들고 남은 가게들은 고급화되거나 한 조각씩 판매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치킨이 없는 생활도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음식이 사라지거나 너무 비싸지면 모두가 그것을 미친 듯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대안을 찾습니다.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추억과 취향만으로 계속 구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만 원짜리 치킨은 모두가 먹는 국민 음식이 아니라 먹고 싶은 사람 중에서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일부만 선택하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치킨 한 마리에 10만 원을 지불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날 한 번쯤은 먹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 없이 다른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